안녕하세요. 하나마소라 학교가자의 하람이 소리 아빠 최대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 때 장애인에 대한 이해 우리 그때 가져봤죠.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는 어땠을까?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고구려나 조선시대는 역사는 우리 장인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 인식은 어땠을까? 그거를 말하고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선시대 이제 가까운 조선시대를 이제 보는 건데 조선시대 때는 세종대왕께서 복지 이제 혜택을 많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장애 등급을 나누셨어요. 잔질인, 독질인, 폐진인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누셨어요. 잔질인은 약간 병이 있는 사람 몸에 약간 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독질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좀 위독한 사람, 그리고 폐질인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 어떻게 됐든 이걸 병이라고 취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에 걸렸다. 그러면 고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몸이 약간 불편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장애인을 이렇게 인식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렇게 등급을 세 등급으로 장애 등급이 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제 그 복지 혜택은 어땠을까? 첫째로는 그 부양 가족한테까지도 다 복지 혜택이 주어졌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노역과 부역, 그 자벽 이런 걸 면제시켜주고, 뭐 물론 군도 면제시켜줬어요. 그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세금을 면제시켜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지 혜택이 컸던 거죠. 그리고 장애인을 이게 그 부양하는 가족이 이제 정성껏 잘 보살피면 표창을 또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인 서민들한테도 기근이 오거나 가뭄이 오면 고아나 가부나 뭐 노인이나 뭐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 소외 계층까지도 다 생각을 하셔서 이제 자식이 없는 이제 노인분들한테까지 다, 그러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때 이제 먼저 쌀을 배급을 해주셨어요. 그랬고 그 조선시대 이제 장인에 대해서 이제 처벌은 어땠을까? 형벌은 만약에 조선시대를 학대하거나 장인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뭐 크게 막 살인을 하거나 뭐 성폭력을 가했다 그러면은 그 마을에 의포를 한 단계 강등을 시켜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특수가중처벌법을 만드셔갖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특수가중처벌법인데 그 당시에도 그 형을 가하는 그 당사자한테 형을 가하는 이제 그런 이제 법도 만드셨었고요. 어, 그,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장애인 복지가 이렇게 잘 돼 있었는데 서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 그러니까 산 전에는 30일, 그리고 산 후에는 100일, 그러니까 130일이죠. 지금 출산휴가가 90일이에요. 얼마 전에 생긴 거, 유럽도 그렇게 오래, 서양 유럽도 오래 이렇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때 130일 줬어요. 그것도 남편한테도 30일 또 줬고요. 이건 이 세당사항은 계집 종이나 노비한테도 다 해당이 됐었습니다. 이게 세종 8년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세계 최초의 복지이지 않았을까. 정말 이게 그 지금의 이렇게 서양이나 유럽보다도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일자리 창출은 어땠을까? 일단은 그 첫째 시간에 얘기했죠. 명통씨 얘기했죠. 시각장애인.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각장애인들은 이 많은 이제 지장인들도 많고 계시는데 시각장애인이 제일 가장 힘드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눈이 앞에 안 보이니까. 근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명통실을 만드신 거죠. 근데 이 명통실은 사실 태종이 만드셨어요. 그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만드셨는데 세종대왕이 그걸 잘 유업을 갖다가 잘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이때 세종대왕 때 이제 명통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궁중 음악을 하게 하거나 점을 보게 하거나 기우제를 지내게 하거나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뭐 글을 읽게 하거나 그런 게 다양한 이렇게 직업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국가기관에 있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녹봉을 그냥 따로 주셨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만약에 그 명통시에 있는 시각장애인 분이 만약에 더 일을 잘 수행했다 그러면 뭐 쌀과 콩이나 뭐 배나 그리고 노비까지 하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지 정책이 굉장히 잘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이렇게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관직을 이렇게 주셨던 거는, 그러면 그 아래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 다른 임금들은 또 어땠을까? 이걸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두 명, 최하 두 명, 최하 두 분씩은 다 이렇게 지체장애가 계신 분들이 관직을 다 하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걸 갖다 이 복지 정책을 500년 동안 잘 유지를 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강한 이렇게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렇게 장애인들을 무시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사는 세상이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세기 유럽보다도 훨씬 좋은 복지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왕들께서 이제 지체장애인들, 시체장애인들 중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장애인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몇 명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제 태종부터 해서 이제 세종 때까지 3대에 걸쳐서 이제 우의정 장애인, 이제 좌의정을 지냈던 허조, 이분은 이제 척추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종 때 일각정승이라고, 다리가 하나뿐이었다고 별명이 외다리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숙종 때였는데 79번이나 사표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표를 제가 임금 앞에서는 도저히 한 다리로 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임금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부축이면서 어떻게 제가 임금 앞에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표를 79번이나 냈어요. 근데 숙종께서는 79번을 사표를 반려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숙종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기어서라도 들어와라. 이렇게까지 숙종께서도 이렇게까지 지극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조 때는 이제 청각장애인도 계셨어요. 청각장애인, 지금 농아인이라고 하는데요. 청각장애인도 계셨고, 이덕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정조 때는 시각장애인도 계셨어요. 명제상을 지낸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인조 때는 팔도 도원수를 지냈던 장만이라는 분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애인들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우의정, 좌의정 지냈던 분들이 이제 지금도 국회의원 중에서 이렇게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국회의원 하는 분들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청각장애, 척추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관직을 요하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복지가 그만큼 잘 돼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장애인 인식이 나빠졌냐? 이거는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제 강점기 때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제가 침략함으로써 이때 후쿠샤라고 하는 일본 말로 후쿠샤라는 말이 불구자라는 뜻입니다. 이때 그 말이 불구자라는 말이 그 전에는 조선시대는 이 불구자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때 처음 생겨난 거예요. 이 불구자라는 말이 일본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우생학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펼쳤어요. 이게 뭐냐면, 독일이 이제 그걸 먼저 펼쳤거든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게 뭐냐면, 영국에 있는 프란치스 콜틴이라는 학자예요.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잘 아실 거예요. 좋은 유전자는 보존하고 나쁜 유전자는 제거해버리자.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뜻이. 지금도 그 사상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장애인과 장애인끼리 만나서 다 장애인 나오는 게 아니고요. 비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해서 장애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오히려 비장애인과 비장애인끼리 결혼해서 장애인을 낳는 확률이 많지, 장애인과 장애인끼리 결혼해서 장애인을 낳는 확률보다 적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고정관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영재 발굴단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뛰어난 영어를 잘 몇 개 국어를 하거나, 음악을 잘하거나, 미술을 잘하거나, 이런 수학을 잘하거나, 이런 친구들 부모 이렇게 인터뷰 항상 하죠. 근데 인터뷰하면 뭐라고 하죠? 저는 잘 못하는, 음악 잘 못하는데요. 저는 운동 잘 못하는데요. 저는 수학 잘 못하는데, 부모님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아이들은 특별하게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유전자도 그러니까 맞지만은, 좋은 유전자를 갖고도 부모한테 물려도 받지만은 아닌 경우도 또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왜 일본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나빠졌냐?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이런 우생학을 펼치면서, 이 독일이 우생학을 펼치면서 그 유대인들을 갖다 학살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일본도 우리 이제 조선 사람들을 갖다가 학살을 할 때 이 우생학을 먼저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막 시킨 거예요. 열등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애인들을 무수히 죽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 일제시대 때요.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이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독일 때도 유대인들 600만 명분이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800만 명을 조선시대 사람을 죽였어요. 애나 어른이나 과부나 처녀나 할 거 없이 수많은 고문과 학대를 하면서 그렇게 죽였어요. 장애인들은 왜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겁니다. 그때 인식이 우리나라 그때부터 나빠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종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은 불교, 불교 뭐 윤회설 얘기하니까 뭐 그리고 유교 뭐 얘기하고 유교도 안 좋은 점이 있죠. 사대주의 같은 게 막 그 변질된 거죠. 불교도 변질됐고요. 근데 정말 저는 석가모니가 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했을 뭐 윤회설 얘기를 하고 그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왜냐 그 역사 기록에 나와요. 석가모니 그 부처한테 그 아들을 잃은 엄마가 석가모니한테 찾아가서 그래요.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거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오래요. 똑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그 엄마가 그래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와요. 없습니다. 석가모니한테 가서 그랬더니 그게 답이다.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실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유교는 공자의 사상이죠. 춤과 효를 얘기하고 인본주의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죠? 악법도 법이다 따라라. 충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먼저 얘기합니다. 인본주의예요. 덕을 얘기했죠. 소크라테스는 덕. 근데 이 학문이죠. 학문. 이 사상 자체는 굉장히 공자나 맹자 사상이나 소크라테스 사상이나 또 석가모니 붓다라고 하죠. 이 붓다의 사상도 나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종교를 만들었던 거고요. 기독교는 그럼 어땠을까요? 기독교는요 그 고대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6천만 명이 죽었어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6천만 명. 그리고 중세기 와서 어떻게 됐어요? 좀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퇴색화돼 갖고 마녀사냥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또 기독교도. 그래서 이걸 제가 보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장애인의 편견과 고구려 때도 고려 때도 그렇게 편견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있지 않았어요. 불편한 정도 생각했죠. 그리고 조선시대만큼 복지가 없었던 거지 고구려 때나 고려 때나 그렇게 지금처럼 편견과 차별이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이 편견이 시작되고 차별이 시작되고 이렇게 된 거는 딱 일제 강점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또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우리 이제 장애인 인식이 왜 이렇게 안 좋았냐 이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제 시대 강점기 때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또 사실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식민지 생활하고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고, 황후도 죽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지금에서 사과를 하지 사죄를 하지 못할 만큼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독일을 보세요, 독일. 총리가 바뀔 때마다 항상 사과를 하잖아요, 독일한테,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 지금 강원도 우리 땅덩어리뿐이 아닌 조그만 민족이에요. 인구가 한 800만 분이 안 돼요. 근데 그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히틀러가 제국주의를 내세워서, 일본도 마치 제국주의를 내세워서 유대인을 내서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제국주의를 내세워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학살했죠. 우리 민족을요. 그래서 일본 때문에 이런 인식이 생기고 잘못된 교육 때문에 생겼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잘못된 교육과 사상 때문에 그랬던 왜 장애인은 생산력이 없고 노동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력이 없고 노동력이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잠깐 제 아들이 이제 피아노 비장애인과 같이 피아노 대회 300명 정도 대회에 나간 게 있어요. 월드 클래스 대회라는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습니다. 차상을 받았고요. 3위죠, 3등. 한 3등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 3등을 받은 그 동영상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강서구 공청회 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때 우리 인식이 어떤가 그거 동영상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장애인에 대한 이해, 또 왜 이렇게 일본 강점기 때 왜 이렇게 나빠졌는가,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